미디어 담화. 저희가 이거 선글라스 쓰고 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네네. 네. 정신 못 차린 민주당 뭐 이런 제목으로 가져오셨어요? 하나만 네.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시장님 얘기를 할 땐 하더라도 네. 이 얘기 좀 짚고 넘어가긴 해야겠어요, 정말. 저는 이 기사를 어제 여러 번 읽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민주당 초선 미디어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네. 첫 번째 강사가 TV조선 시사 제작 국장이었다고 합니다. 전 이 사진을 봤는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제 미디어와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것인가를 네. 워크샵하는 세션이죠, 순서야. 그러면 사실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초선 의원들과 언론과의 관계? 그럼요.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뭐 뉴스타파나 고발뉴스 쪽 뭐 한번 연락이라도 좀 해봤으면 아무리 바빠도 저희는 갔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저희를 불러달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불렀다고요? 첫 번째 순서로? TV조선 시사제작국장. TV조선 시사제작국장을 불러서 미디어와 소통하겠다라고 네. 강연을 받은 거예요. 이제 강연을 했죠. 그러니까 강연을 받은 거잖아, 지금.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TV조선 간부한테.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이제 다른 방송사들 현업자들을 부르겠죠. 네. 근데 TV조선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TV조선은 지금 조건부로 네. 계속 오보와 왜곡 보도 그리고 공영성을 망각한 대표적 기레기 행태를 보여서 조건부로 지금 증인이 겨우 패스된 상태죠. 그리고 지금 5건의 그 승인 거부에 해당될 수 있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5건이 채워졌으니까 그렇죠. 법정 제재 5건이 찼는데 꼼수로 지금 2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간 벌기 그게 위해서. 꼼수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더더군다나 지금 하승수 변호사라고요. 네네. 그분께서는 TV조선과 네. TV조선의 드라마라든가 이렇게 자회사가 굉장히 좀 밀어주기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무슨 그라운드인가? 뭐 네, 하여튼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또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종편의 시사제작국장을 불러서 미디어 소통을 한다, 강의를 듣는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상 정말 범죄 집단이라고 하면 또 소송할지 모르겠다. 범죄적 집단. 응? 언론 개혁의 가장 주된 1차적인 대상자의 종업원, 네. 임원급 종업원을 데려다가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서 미디어와 소통을 하는 것을 배운다? 이게 무슨 의도죠? 이게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시사제작국장이 네. 이것이 정치다라는 그런 정치인도 불러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네. 그 담당 국장이래요. 저 친구가 여러 가지 뭐 네트워크가 필요했던가? TV조선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서 안면을 트는 그런 자리였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그리고 네. 여기 참여한 분들이 비례대표가 많네요. 둘, 넷, 고영인, 권인숙, 김병만. 권인숙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좀 이수진 판사 인권 이런 부분이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당 차원에서 참여를 하라고 하니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기 가서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TV조선 똑바로 하라고. 근데 그런 흔적은 안 없죠. 보여요. 그런 얘기를 했으면 벌써 기사화가 됐겠죠. 네. 그리고 문제는 이게 TV조선의 국장 간부를 부른 것이 사고가 아니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강사진에 보면 종합편성 채널, 종편과 보도전문 채널 관계자들이 주로 초청돼 있어요. 네. 뭐 여기 보면 JTBC도 있겠죠, 종편 중에. 뭐 그러겠죠. 근데 이게 미디어 소통 학교가 아니라 종편과의 소통을 위한 학교인지 이 초선 의원들이 사실은 21대 국회 또 그 이후 미래인데 우리의 미래 정치의 주역들인데
이들과의 언론 첫 만남이 TV조선이었다.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면 MBN 논설실장이 또 예약이 돼 있고요. 네. 연합뉴스 TV 앵커 박영식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앵커 그리고 청와대 홍보기획관 또 김민관 박영식 연합뉴스 TV 앵커 저 강사진 대표 원장 분들만 놓고 보면 네. 주로 이제 정치인들 불러서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이제 부른 것 같아요. MBN과 연합뉴스 TV가 이런 데서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0분 이해하는 취지로 해석을 하자면 네. 이제 초선 국회의원들이 제가 비례 이수진 의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10분 이해하자면 언론에 출연해서 네. 또는 톡쇼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조리 있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카메라를 또 예쁘게 나오고 하는 그 비주얼 관리 또는 스피치 관리 차원에서 교육을 한 것 같아요. 좋게 보자면. 그런데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꼭 그런 것들을 TV조선이라든가 종편 쪽 인사들을 불러서 해야 될 것인지.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거를 말을 예쁘게 하고 예쁘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과 콘텐츠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시급하게 정말 이 시국관과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그리고 촛불 이후에 국회에게 지금 21대 국회에 주어진 과제, 시민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을 불러다 놓고 시민과 소통을 해야지요. 왜 지금 미디어가 1인 미디어 시대가 된 와중에 종편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재가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미디어오늘이 부재를 달았거든요. 이 위에. 시사 보도 프로 비중 높은 종편 출연 강화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금지했었잖아요. 당론으로 종편 출연을. 근데 지금 보면 제법 많이 나가고 있어요. 많이 나가죠. 네. 그러니까 저런 목적이라고 하면 TV조선의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라든가 뭐 채널A의 문제점이라든가 채널A 같은 경우는 지금 검언유착 의혹 지금 수사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채널A에 대해서는 조건부 제어가 재승인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이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게 일종의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 집을 팔아라 이런 것들이 시장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지 않습니까? 그게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결국은 이 종편들 왜곡 보도 일삼았던 조중동에 대한 어떤 철퇴를 내릴 것인가를 지금 미디어 관계자나 시장이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편을 그러면 출연을 중단시켜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제 뭐가 좀 이제 우리를 좀 혼내주려고 하는구나 경계하고 그러지. 과거에 그야말로 종편 말고 민주개혁 진영의 매체가 전혀 없을 때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제 KBS 뭐 좀 나름대로 분위기가 있고 MBC도 좀 해보려고 하고 뭐 그런 몇몇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TBS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럼 이런 쪽에 자주 나가서 오히려 컨텐츠도 이쪽에 몰아줘서 좀 두터운 정책 소통 미디어 기반 풀을 만들어야 되는데 종편에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나가기 위해서 종편 관계자와 사실상 상견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강도 높은 조치를 할 수 있겠는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정치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구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저렇게 종편이랑 으쌰으쌰하고 부비부비하고 있는데 종편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이라든가 제재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최근 들어서
엇박자 나는 부분도 있고 말실수도 있고 네. 물론 속내가 드러난 것이긴 하겠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좀 더 신발끈을 좀 줘야 될 때다. 네. 이런 취지로 미디어 담화 이거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네. 자, 나머지 담화거리가 뭐 있습니다. 이런 뭐 제목만 우리 공유하고 넘어가죠. 네. 지금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이거든요. 그럼 그렇죠. 네,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의 원칙적인 돌파력에 따라서 사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조폭적 과거 권위주의적 세력이 제압된 것인데 네. 그런 취지로 보도를 하는 언론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잖아요. 소수였습니다. 네. 정말 극소수. 마치 추 법무장관에 의해서 윤석열이 부당하게 탄압당한 것처럼. 네. 그런데 그런 언론들의 도움을 받아서 절대 이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론들이 그렇게 분위기 잡아주니까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네. 그런 한결의 다운 기사였어요.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는 것도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삼성과 관련해서 언론들이 얼마나 그 호위무사, 네. 거의 홍보실적 작태를 보이고 있는지 기회 있을 때마다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예 민원연에서 삼성이 짠 프레임에 어떻게 언론들이 정교하게 공조하고 있는가, 네. 부역하고 있는가를 꼼꼼하게 기자들 이름까지 해서 이재용 지금 위기 상황 시간이 없다. 네. 미래만 보자. 이런 취지의 기사들이 어떻게 프레임이 설정됐는가를 뽑아놓은 또 기사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미디어 담화 이 정도 하고요.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